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인해 트럼프는 탄핵 위기를 맞았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실제 탄핵될 가능성은 아주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재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탄핵 청문회와 조사가 진행된다면 재선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트럼프를 탄핵시켜야 한다는 여론조사 의견도 5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트럼프는 집권 이후 어느 때보다 분주하고 어느 때보다 예민해진 모습입니다. 기자와 언쟁도 벌이고 탄핵 추진 세력인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막말도 하고 자신의 지지 기반인 공화당 인사까지 물고 늘어지며 내부 단속을 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광입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의 비리 관련 수사를 부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직접 녹취록까지 공개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는 통화였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는데요. 미국 민주당에서는 공개된 녹취록만 가지고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녹취록 내용 중 민주당 측에서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먼저 트럼프는 젤렌스키에게 대통령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네고 곧바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우크라이나는 미국에 그러지 못한 것 같다라며 포문을 엽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바이든의 아들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있다. 조 바이든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을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를 뉴욕시장 출신이자 현재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와 미국의 법무부 장관인 윌리엄 바와 상의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트럼프는 녹취록을 공개하며 헌터 바이든의 수사 관련한 언급에 대해 이는 대가성이 없으며 부정을 명백히 조사하라는 통상적인 이야기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타국의 정상에게 자국의 문제를 부탁한 명백한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정당인 공화당에서는 구체적인 수사 관련 정보가 오간 것도 아니고 단지 전화통화만 가지고 탄핵까지 논하는 것은 민주당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한 것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서는 해당 녹취록에 대해 믿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관저에서 30여 분간 통화를 했고 당국자들은 관례에 따라 상황실에서 대화 내용을 수기로 기록한 것을 공개했습니다. 즉 통화 내용을 모두 공개한 것이 아니라 상황실에서 기록한 내용 중에서도 일부만 공개했기 때문에 완벽한 녹취록이 아니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미국의 정국은 그야말로 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독립국가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며 어느 누구한테도 외압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헌터 바이든의 수사 관련한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입장에서도 사실 좋을 것이 없는 이슈입니다. 본인의 아들이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자꾸 부각되어서 좋을 건 없으니까 말이죠. 따라서 민주당 내에서는 바이든을 손절하고 경선 지지율 2위를 달리고 있는 엘리자베스 워렌을 대선에 내세워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이슈의 최대 수혜자는 엘리자베스 워렌으로 불리고 있으며 최근 지지율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여담이지만 엘리자베스 워렌은 급진적인 진보 성향을 보이는 인물로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 실리콘밸리의 대형 IT 기업들을 해체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미국의 IT 기업들은 상당히 긴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동자, 빈곤 같은 문제보다는 환경, 금융, 대기업 규제 등의 영역에서 주로 활동해온 인물이라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흑인들이 과연 워렌에게 표를 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정당인 공화당 내부에서도 그리 적극적으로 트럼프를 방어해주지 않는 모습입니다. 트럼프는 처음부터 정치인은 아니었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세력이 그리 튼튼한 편은 아닙니다. 오히려 공화당은 부통령인 마이크 펜스를 중심으로 세력 결집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의 국민적 인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손을 잡았다고 보는 게 맞을 텐데요.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차라리 트럼프를 탄핵시키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권한대행으로 올려서 차기 대선 주자로 보내자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미트 롬니 유타주 공화당 상원의원은 최근 트위터를 통해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 중국과 우크라이나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조사해달라고 한 뻔뻔하고 전례 없는 대통령이라며 트럼프를 맹비난했습니다. 공화당 애리조나주 상원의원 제프 플레이크도 워싱턴 포스트에 공화당 의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재선을 지지하지 말자는 기고문을 올렸습니다. 트럼프도 가만히 있을 인물이 아니죠. 곧바로 트위터에 유타주 주민들은 거만한 미트 롬니를 뽑은 것을 커다란 실수로 여긴다고 들었다.
나도 이에 동의하며 그는 민주당의 손에 놀아나고 있는 바보라고 주장하며 탄핵 미트 롬니라는 해시태그까지 달았습니다. 롬니 의원이 또 다른 제프 플레이크 의원이 될 것 같냐는 질문에는 제프 플레이크가 낫다라는 트윗으로 답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트럼프가 탄핵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던 이유는 미국 역사상 하원을 거쳐 상원에서까지 최종 탄핵안이 가결된 사례가 없기도 하지만 상원 의석 총 100석 중 공화당이 53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탄핵이 가결되기 위한 60표를 민주당에서 득표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공화당 내에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일자 트럼프는 회심의 카드를 내놓았습니다. 공화당의 핵심 인물이자 미국 상원의장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젤렌스키와 통화한 내용이 있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일종의 물귀신 작전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트럼프와 펜스 부통령 사이에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라기보다는 펜스 부통령을 언급하면서 공화당 내부에 집안 단속을 하려는 경고성 메시지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본격적으로 트럼프 탄핵을 위한 우크라이나 스캔들 조사를 시작한 상황에서 폼페이오, 마이크 펜스 등 트럼프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조사도 곧 시작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는 50%이지만 트럼프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지지율 역시 50%에 가깝습니다. 즉 이 사안에 대해 미국 국민들은 지지 정당에 따라 의견이 완전히 갈리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트럼프 탄핵 조사가 앞으로 미국 대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잡다한 이슈와 지식들을 재미있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